제가 진료 중 환자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저탄고지도 하는데 이젠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먹는 음식 꼼꼼히 다 기록해놓고 이전보다 확실히 덜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덜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주요 원인 3가지를 알아보고 검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지방을 늘려서 살이 찌도록 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당뇨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슐린은 살을 찌도록 하는 호르몬이라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식이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분, 즉 달달한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식습관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코티졸은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코티졸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인슐린 역시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은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같은 식습관 변화를 주면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은 이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줄여도 살이 안 빠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의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검진할 때 일반적인 혈액검사에서는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만 검사하지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진 않습니다.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는 정상이라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따로 요청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하는 공식을 호마-IR이라고 하는데요. 공복 인슐린 수치와 공복 혈당을 곱한 후에 그것을 405로 나누면 됩니다. 호마-IR 수치가 2 이상으로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코티졸 수치는 혈액검사 혹은 타액으로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호마-IR 수치와 코티졸 모두 정상 범위 이상으로 증가해 있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배가 고플 때 짜증이 잘 나게 됩니다. 네, 2번째, 갑상선 기능의 저하 때문일 수 있는데요.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의 여러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요. 기초대사율을 높여주고 체온을 올려주며 지방을 분해하도록 하죠.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서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지방 분해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굶어도 살이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또 추위를 잘 타고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고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아랫배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하면 이 갑상선의 기능 저하 때문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도 많다는 점이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 갑상선 호르몬 기전을 간단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자,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가 나와서 갑상선을 자극합니다. 갑상선이 자극받으면 이 호르몬인 T4가 분비되는데요. 이때 분비되는 T4는 활성형인 프리T4와 비활성형인 T4로 나뉩니다. 네, 이 중에서 활성형인 프리T4는 체내에서 T3로 전환이 됩니다. 이 T3 역시 활성형인 프리T3와 비활성형인 바운드 T3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은 프리T3, 즉 활성형 T3만이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체온을 높이고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이 TSH와 프리T4까지만 보는 검사가 많아요. 간혹 T3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이게 토탈 T3라고 해서 활성형과 비활성형을 동시에 측정하기 때문에 활성형인 프리T3를 따로 측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TSH와 프리T4는 정상인데 이 프리T4가 T3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TSH, 프리T4, 토탈 T3 수치는 모두 정상인데 막상 활성형인 프리T3로 전환율이 적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있으면서 체중이 잘 안 빠진다는 분들은 갑상선 기본 항목인 TSH, 프리T4 이외에도 프리T3 수치나 T4가 T3 전환에 실패해서 만들어진 리버스 T3 등의 항목을 추가로 요청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프리T3 수치가 낮거나 혹은 RT3 수치가 높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는 것이고요. 원인은 스트레스, 만성염증, 영양결핍 등이 있습니다. 아연, 셀레늄, 요오드 같은 미네랄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먹는 걸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이 장내 세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뚱보균이라 불리는 퍼미큐티스균은 장에서 사는데요. 먹은 음식에서 칼로리 흡수량을 높이고 이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은 이 퍼미큐티스균이 더 많다고 하죠. 반대로 박테로이데테스균은 날씬균이라고 불리는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음식으로부터 칼로리 흡수를 억제해서 비만을 예방합니다. 장내에 뚱보균이 많냐, 날씬균이 많냐에 따라 음식을 먹고 살이 찌고 빠지는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은 안 빠지는데 평소 변비나 설사가 잦고 아랫배 가스가 잘 차고 방귀에서 냄새가 지독한 분들은 장내 날씬균보다는 뚱보균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먹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찌고 날씬한 분들은 장내 날씬균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은 대체로 대변이 건강하겠죠. 뚱보균을 억제하고 날씬균이 많아지게 하려면 날씬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두 가지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섬유질입니다. 채소나 해조류, 견과류, 통곡물, 버섯류 등에 많은 식물성 섬유질은 날씬균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는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 낫또, 된장, 요거트 등 발효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날씬균에 유리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감, 짜증, 우울감이 들면서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수치,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붓고 아랫배 가스가 차고 항상 피곤하고 무거운 분들은 숨겨진 갑상선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본 갑상선 수치인 TSH와 프리T4, T3 이외에도 프리T3, RT3 등 수치를 검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내 뚱보균이 많아서일 수 있습니다. 평소 살이 안 빠지면서 변비, 설사, 아랫배 팽만감, 독한 가스 냄새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섬유질과 발효 음식을 챙겨 드세요. 세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개 혹은 세 개 모두 해당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갑상선 기능 저하, 장내 유해세균,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 중 T4가 T3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장내 유해세균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는 장내 유해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적절한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여성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